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공견입니다. 지상 최고, 지하 최대 복합개발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강남 용산에 엄청난 개발 계획이 발표됩니다. 용산 땅 밑에 간선도로 허브,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연계해서 링킹파크가 조성된다는 건데요. 용산의 공원 84만 평에 달하는 용산공원 지하 공간에 대규모의 인터체인지인 용산 링킹파크가 조성이 된다는 소식과 강남 영동대로 삼성역에서부터 봉사역까지 이 1km에 달하는 지하 공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환승 복합센터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벌써 30일 날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산의 대규모 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이 링킹파크가 조성이 되면 고속화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시너지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영동대로 지하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하 환승 복합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주변의 코엑스, 그 다음에 한전부지, 종합운동장 개발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그 시너지와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과 그 다음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발생을 해서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줬을 때 1차 수혜지와 2차 수혜지 정도까지를 분석해보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내용을 종합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서울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와 관련된 투자를 할 때 투자 방향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위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상 최고의 복합개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용산 정비창 초고층 개발 계획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네요. 그동안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던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이제 진행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정비창 가이드라인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데 12월 달에 완료될 예정이다. 6개월 후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12월 달에 완료가 되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초고층 개발 계획을 공개하겠다라는 계획이죠. 한 단계 한 단계 실현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 국제업무지구가 언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역의 내용이 용산 전반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담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 용산 마스터 플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용역에는 강변북로 지하화를 고려해서 그 내용도 용역에 포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6개월 뒤면은 나오니까 거기에 강변북로 지하에 대한 방향성도 아마 내용에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의 핵심인 용산 링킹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이 링킹파크는 용산공원 84만 평에 달하는 용산공원 지하 공간에 조성이 되고요. 인터체인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옆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용산에서 국제업무지구가 왼쪽 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국제업무지구에서 바로 이렇게 뻗어나오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입지가 아니고 용산공원 아래쪽에 조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감도는 되게 간소하게 심플하게 의미 전달이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이 링킹파크가 조성이 되면은 강변북로와 아래쪽에 올림픽대로가 고속화도로인데, 이 링킹파크를 통해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병목 현상이라든지 교통 체증 같은 걸 일시에 해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 유동 인구만큼 교통 체증이나 교통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국제업무지구가 현실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통대책이 필요한데 이 교통대책의 대안으로 이 링킹파크가 조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링킹파크에서 보시게 되면은 한 사당 IC로 연결되는데 이거는 동작대교를 연결해서 사당 IC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고 또 강변북로를 통해서 가양대교, 그 다음에 한남대교를 건너서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강변북로를 통해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일시에 지하에서 교통이 분산되면서 확산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 특히나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지금 여기 이제 조감도에 지하 공간의 모습이 조감도로 나와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와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밑에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하화 계획과 연동을 할 계획이고, 서울시가 원래 추경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용역을 6억 원 정도로 재정을 편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경부고속도로가 2006년부터 이전부터 많은 서초구청장이 요구를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국토부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계속 반대에 부딪혀 왔는데, 그래서 이 계획만 난무했었지 실질적으로 이게 될까라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위해서 용역 금액으로 재정을 6억 원 정도를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데 굉장히 큰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 얘기죠. 게다가 이게 서울시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의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도 하반기에 2차 고속도로 계획에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손잡고 열심히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한쪽에서만 주장할 때보다도 이게 또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도를 통해서 어떤 지역과 어떻게 실질적으로 링킹파크가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한번 보고 그에 대한 영향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감도에서 보면은 국제업무지구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링킹파크가 위치하는 것처럼 이제 그림으로 표시가 됐는데, 실제로는 용산공원 아래쪽 지하 공간에 링킹파크 인터체인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다면 동작대교를 지나서 사당 IC까지 연결이 되는 라인이 하나가 조성이 될 거고요. 여기서 다시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라인, 그리고 이 라인에서 뻗어나와서 영동대교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 그리고 링킹파크에서 직접적으로 강변북로를 지나서 가양대교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여기가 용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이제 교통의 허브,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높이게 되는데, 철도의 획기적인 고속철도의 획기적인 부분이 GTX라면 그래서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용산에도 이제 GTX가 서울역에 2개나 들어서는데, 철도 분야로 보면은 GTX가 영향이 크고 도로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걸로 보면은 지금 현재 용산 링킹파크가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하는 그런 대규모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로. 그래서 이 링킹파크에 대한
기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런 이제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서면은 랜드마크 건물, 이게 630m짜리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역에서부터 이 지상철이 지상철이 지하화가 되면서 녹지 공간이 이렇게 용산역까지 연결이 되고, 용산역에서 다시 해링턴 옆으로 해서 녹지 공간이 용산공원으로 연결이 되고, 용산공원과 남산이 또 이렇게 녹지 공간이 연결이 되고, 남산에서 서울역까지 고가공원을 통해서 또 녹지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녹지 이렇게 벨트가 형성이 되고, 녹지 벨트를 따라서 국제업무지구, 현대중앙박물관, 이태원 경리단길, 남산, 그 다음에 남대문시장 명동, 그 다음에 서울역 고가공원을 지나서 제2의 인사동길, 그리고 숙명여대 상권, 그 다음에 이 그 녹지글을 따라서 가로 상권, 그 다음에 여기에 용산 링크라 그래서 용산역 지하와 용산역 지하에서부터 용산공원까지 지하 공간에 삼성동 코엑스몰 같은 용산 링크가 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제 그 관광 벨트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철도망으로 GTX를 타고 서울역이나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용산역까지 들어오는 것 말고도 이런 교통 도로망으로 연결되는 허브가 여기에 생긴다면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가 증가될 거고, 유동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서로 도로망과 철도망,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 공원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 그 가치를 더해 가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1차 수혜지로서 보면은 강변북로도 지하화되고 뒤에 철길도 이렇게 지하화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동부 이천동과 신동아 아파트 라인, 그리고 40번지 일대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까지가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여기에 녹지축과 연결이 돼서 이 링킹파크나 용산공원의 접근성이 좋은 서울역 주변 지역도 당연히 1차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남뉴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공원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한남동과 이태원동 일대도 당연히 1차 수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여 있는 지역들이 1차 수혜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역으로는 어떤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용산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섰을 때 조망이 가능한 여의도권이 2차 수혜지 쪽으로 볼 수가 있고, 용산과 인접해 있는 마포 공덕 일대가 또 2차 수혜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강대교 맞은편에 해당되는 본동 일대도 2차 수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산을 둘러싸고 있는 요 일대가 2차 수혜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1차 수혜지라고 해당되는 지역은 1차 수혜지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가죠. 가격이 굉장히 높죠. 특히나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1차 수혜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금력이 일단은 상당히 큰 넉넉하신 분들이 투자를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 계획이 실현되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점이 되면은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자본을, 비용을 지불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선색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소형 부동산들이 아마 대표적이겠죠. 소형 부동산들이. 그리고 이 한강대로와 원효대로를 이어지는 이 사이에 보면은 업무지구들이 조성이 돼요. 대부분 다가. 그러니까 이 한강대로와 원효대로 사이 대로변을 따라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소형 부동산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용산의 여러 가지 대규모 업무지구, 교통, 철도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다면 현재 강남권이나 광화문이나 여의도권에 조성되어 있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가격이 10억대를 육박하고 있다라면 지금 현재는 그보다 절반 가격 이하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작은 소형 부동산들이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가격이 오르는데 개발까지 된다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 부동산이 대표적인 다세대를 투자할 때는 역세권을 벗어나지 마시고요.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는 대로변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은 팁이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투자 계획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계획을 할 거면, 투자를 할 거면 좀 바르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투자를 종용하거나 투기를 조장한다 라고 비판하지 마시고 도움이 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영동대로 강남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지하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뉴스인데요. 그거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일부 용산 랭킹파크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또다시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요.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